샬롬, 장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회와 2회의 프로그램은 재밌게 보셨습니까? 1회는 이승현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2회는 이용남 원람 목사님이 주인공이셨죠. 그러면 이번 4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장석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부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부의 귀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우리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장석TV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장석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석교회 청소년부 교사 박지선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제일 많고 정신 연령은 최연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청소년부 고등학생 1학년 4반을 맡고 있는 47기 김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근 안수집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분들 모시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먼저 또 겨울 수련회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가 정말 은혜 중에 마쳤는데요. 한마디씩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야 되나요? 좀 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겨울 수련회 주제가 마음과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로 여지껏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방향 전환이 된 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1박 정도 하면서 같이 이제 자고 먹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귀한 그 추억이 생기는데, 그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신앙 공동체 할 때 귀한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부장단, 또 청년들,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귀한 그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는 이틀 중에 하루밖에 참여를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많이 재밌게 놀고 뛰고 놀고 보는 모습을 보고 되게 흐뭇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아이들에게 또 다가가지 못하고 조 담임 역할을 좀 충분히 했지 못했던 점이 너무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네, 그 겨울 수련회는 사실 이제 준비 기간이 한 해를 이제 지나면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준비 기간이 짧아서 좀 이렇게 미흡하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 늘 있는데, 올해는 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선생님들이 또 한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주시기도 했고, 또 학생들이 그 학생 임원이나 뭐 학생 찬양팀, 학생 워십팀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또 함께 수련회를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즐거웠던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장석교회 청소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또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홍보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세 분의 선생님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제 쪽에서부터 안쪽부터 한 분씩 한 분씩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지선 선생님, 네. 근무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저 29년 차고요.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29년 차면
우리 청소년부의 거의 역사와 같은 귀한 선생님이신데요. 그동안 혹시 선생님께서 교사로서 섬기는 계기와 또 오랜 시간 교사로 섬길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동력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교사를 섬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사범대 출신이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야학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는 야간학교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장 생활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교사로 하는 게 너무 당연시했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교사로 섬기게 되고 힘든 친구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섬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근원적인 계기는 우리 아들이 좀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 유치 때부터 걔를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교사를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가서 중학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이제 고등학교 쫓아 올라가려고 했더니 엄마 제발 따라오지 마 애들이 나더러 마마보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서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게 섬기게 된 계기고 원동력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나는 뭐 성가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하는 거라서 내 위주로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과 붙잡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야 쟤는 믿음에 진짜 일대도 아니고 보니까 중학교는 천주교 고등학교는 불교 대학은 그때 이제 기독교를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부 교사로 있으면서 나도 배워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원동력은 하나님의 정말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첫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간증 수준으로 그렇죠.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조금 난감하지만 또 MC의 능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사실 그 정도 연차가 되었으면은 우리 선생님의 제자 중에 분명히 저희들이 알만한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한 교사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아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요. 걔네들이 그 학생들이 자라서 봤자 30대 후반이거든요. 아직 장로님이나 뭐 그 목사님 이런 분은 없고요.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분명히 이제 선생님께서 초창기에 하셨을 때 그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좀 더 그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는 옛날에는 확실히 예배 전후에 되게 여유적인 시간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좀 일찍 오고 교사 모임도 조금 더 여유롭게 나누면서 할 수 있었고 끝나고 나서도 특별한 활동이 없어도 애들이 교회 주변을 서성거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을 뭐 갖는 시기, 학원을 다니는 시기 한 12, 13년 전부터는 자기들만의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것도 또 하나의 세대 변화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학년 맡고 계시죠? 지금 중1입니다. 중1. 가장 고령의 교사, 가장 어린 학생들을 맡고 계시네요. 네, 극과 극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아까 다시 중1이면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소통은 어떻게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랑 거의 50년 정도 그 차이가 나면 거의 반세기거든요. 대단한 건데요. 저는 아이들이랑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따라가려고 정말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고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랑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다는 걸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분명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는 가장 어려운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람된 점 한 가지씩.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은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게 교사의 길인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럴 때 좀 아쉬웠고 보람은 나는 너무 부족한데 아이들의 영적 성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는 정말 크나큰 은혜였고 보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참 놀랍죠. 네. 그렇죠. 저보다 제 그룹보다 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였어요. 네. 자,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혹시 있을까요? 많죠. 여러 개 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정말 신앙이 없는 가족인데 친구 따라온 애들이 있어요. 네네. 걔네들은 막 수련회 때 너무 재밌게 잘 놀아요. 근데 그 친들이 수련회 끝나고 어떤 즐거움이 좀 사라지면 한 60, 70%는 이제 교회에서 떠나는데 그 친구들이 남아가지고 이런 교회 그 리더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은혜스럽고 볼 때마다 제가 행복해요. 안녕 이러면서 행복하고 또 한 그룹은 정말 믿음의 몇 대 가족인데 아 쟤는 괜찮아 마음 놔도 돼 이랬는데 대학부 가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거겠지만 그런 친구들 볼 때 되게 기억에 남으면서도 안타까워요. 네. 또 한 부류는 이제 얼마 전인데 수련회 갔다 오는데 수련회 그 친구는 조금 이제 늦둥이고 부모가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수련회 갈 때도 고속버스에 이렇게 타고 있으면 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차가 떠날 때까지 기도하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수련회 가서 그 친구들을 보게 되거든요. 정말 재밌게 잘 놀다 왔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말, 선생님 겨울 수련은 언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와 은혜다. 얘가 너무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말, 선생님 제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집이 너무 좋대요. 겨울 수련회 언제 가는지 알아달래요. 그래서 아주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세 부류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친구들 외에 더 많은 친구들을 기억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부에서 가장 짬이 오래되신 우리 박지선 선생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또한 우리 청소년부 교사님 중에 또 가장 또 젊은 층에 속하시는 우리 이제 주영 선생님의 인터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궁금한 거, 주영 쌤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교사로서 시작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25살이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에 청소년부 때 기억이 가장 새록새록 많이 나는데 저도 졸업하자마자 그 연예 봉사를 바로 청소년부로 원래 처음에는 고등부로 지원했었었는데 고등부에 있을 때 서기부로 봉사를 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때였어가지고 그때는 봉사를 하면서 정말 이게 놀러 오는 거지 교회 아니면 그냥 청소년부 계속 다니다가 관성으로서 그냥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조차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년부 예배를 딱 봤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 저도 그랬고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이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떠나가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그랬지만 저는 그나마 좀 교회에 오래 붙어 있어서 더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잦아져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최대한 청년부로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청소년부에 지원을 하게 돼서 고등부 애들을 보고 최대한 친구로서 지내게서 저 올라가고 나서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싶어서 교사 봉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주영 쌤이랑 언젠가 한번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주영 쌤이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주중에 부단히 노력하고 주중에 만나는 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중에도 친구들 만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아이들이 오히려 또 주영 쌤이랑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니까 더 허물없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형이나 뭐 오빠처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몇 학년 맡고 있죠? 고등학교 1학년 1학년이면 선생님 25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한
뭐 8살인가 7살 그 정도 나요. 네, 8살 정도. 그런 거나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 치고는 되게 이제 갭이 적은 편인데 네. 우리 친구들하고 뭐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최대한 친구처럼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제가 청소년부에 있던 선생님과의 관계보다는 교회에 나올 때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기분으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했으면 싶어서 친구로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친구들한테 뭐 질문을 하고 제 이야기만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장난도 치고 또 그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제 제 고민도 풀으면서 고민 상담도 하다 보면은 가까워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저도 이제 청소년부 때 같이 했던 동기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한 청년부 가면서 많이 좀 떠난 친구들 있잖아요. 본인 친구들도 그런 떠난 친구들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교회에 같이 갈 친구가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청년부로 넘어가면서 부모님의 원래 힘이 되게 세서 거의 강제로 왔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청년부가 되면은 성인이 되면서 이제 자유의지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외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갈 친구가 이제 가서 재밌게 놀 친구도 없고 그렇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가장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유지할 만한 공동체, 그 친구 가장 작은 공동체인 친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친구들이 원래 그 떠난 친구들은 저희를 보다는 좀 더 세상 쪽에 있는 친구들을 더 좋아해서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방금 주영생 하는 얘기가 되게 이제 저희 교회학교에 대한 어떤 그 시사점이나 많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주영쌤은 어떠한 교사로서 혹시 기억되고 싶은가요? 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을 하고 있지만 되게 친구로서 친구처럼 교사로 있고 싶습니다. 되게 정말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정말 형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정말 진짜 상관없는데 그냥 진짜로? 진짜 그런 상관없이 정말 아니 담아두는 건 아니고? 아니요. 그 정도로 저는 정말 친구로서 어차피 뭐 나이 차랑 상관없이 그냥 친구라는 개념으로 같이 공동체 같이 예수님을 섬기어 나갈 만한 힘이 되고 싶습니다. 네네. 주영쌤 보면서 너무 이렇게 든든하고 우리 같은 청년 친구들 많이 좀 교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네 지금까지 우리 주영쌤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 김재근 부장님의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안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남아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은 우리 부장님이 몇 년 차시죠? 일단 이제 뭐 교사 전체로 보면 한 12년 정도 이제 네. 교육부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했었고 이제 청소년부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22년도에 처음 그쵸. 그때 네. 이제 중등부 고등부가 분리돼 있었으니까 그쵸. 중등부 부장으로 와서 2년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부장 1년을 했었고 이제 그때 작년에 이제 청소년부가 또 그 중등부 고등부가 그쵸. 청소년부를 합쳐지면서 작년에 다시 이제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부장이 돼서 네. 지금 이제 올해가 2년 차 그래서 총 청소년부만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 부장님으로서 섬겨주고 계시는데 또 우리 부장님 본인의 말로 좀 하기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큰 성과다라고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성과라기보다는 어쨌든 처음 중등부 왔을 때는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긴 했지만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거의 이제 맞아요. 많이 엉망이 됐었고
출결이나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잘 지나고 또 중등부, 고등부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또 찬양도 지도적으로 하고 또 워십도 하고 이렇게 어떤 자치 활동들도 늘어나고 또 반별 모임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정착이 많이 잘 돼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느끼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예배에 어떤 참여하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거 좋은 이제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또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쉬운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가장 큰 게 사실은 이제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오다가도 사춘기가 이제 시즌이 딱 되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예배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고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별 모임 시간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지만 담임 선생님들 좀 더 어떻게 잘 좀 도와서 그 반별 모임이 사실은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이렇게 또 대면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게 4가지 정도 있는데 학생 임원단, 그 다음에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또 워십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좀 남자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좀 액티브한 모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임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일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남 보면은 비율상 아무래도 여자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남자 아이들을 좀 모으려면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장님이 평소에 강조하시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믿음의 명문. 네. 고등부, 청소년부, 그 모습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하고 계실까요? 사실 지금 자신 있게 이미 명문 청소년부다 아멘.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명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정체성이 좀 확고하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실천들을 하고 그게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또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그런 명문가만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명문 청소년부로서 지금처럼 이제 교사와 학생 모두 이제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또 어떤 그 바탕을 통해서 또 예배와 자치 활동이 또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리더로서 세워져서 다시 한번 그게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선순환이 되면 아마 믿음의 명문 청소년부가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명문가가 단기간에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명문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바탕과 시스템을 우리 부장님이 딱 셋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또 이제 좀 질문 이어서 해보면은 우리 이제 부장님이 청소년 부장으로서의 또한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또 그 전에 또한 우리 다경이와 인경이의 또 아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또 개인적으로 그런 아빠의 교육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쪽에 어려운 질문이고 거창한 교육관 사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예배 자리나 말씀의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자녀가 이제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생명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들을 맡겼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일단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신앙을 이렇게 스스로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교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나오고, 또 말씀도 꾸준히 이제 매년 일독은 하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일독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꾸준히 자녀들한테 보여주면 결국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규칙이나 뭐 그런 가이드는 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편입니다. 자율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뭐 공부도 사실은 물론 전혀 얘기는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맞아요. 전혀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압적으로 막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한 좀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권유하는 편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좀 이제 자기 절제가 좀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인생에 어떤 정답이 없다는 걸 저희는 다 알잖아요. 사실 성인들은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어떤 본인들의 욕망을 이렇게 자녀들한테 자꾸 투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피할 수가 없고, 가능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은 경험들을 좀 시켜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수아가 정말 인경이나 다경이처럼 컸으면 너무 좋겠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노하우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간다면은 이제 이 장석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또 청소년부의 또 학부모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 학부모님들한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 수련회 지금 2년째 학부모 초청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사실 주일 오전 짧은 시간이고,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이제 주 6일 동안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성장하길 바라신다면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시다.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최근에는 이제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학원을 다니느라고 사실은 어떤 주말이나 학생 자치 활동 하는데 되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 외에는 거의 사실 시간을 못 내는 친구들도 많은데,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희는 공부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걸 용기 있게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마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또 특히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은 용기를 내셔서 과감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면 어떨까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강한 의지.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세 분을 모시고
은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석교회 청소년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번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이제 돌려드리면서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성 선생님부터 한마디씩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도 못했는데 청소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작지만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교사가 된 계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초심을 더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또 청소년부를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좀 생각하면서 많이 한 번 더 청소년들이나 또 이 교사로서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화이팅! 네, 지금까지 청소년부 교사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선생님들만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재미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우리 장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의 솔직한 담백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경신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이승훈입니다. 별내 중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다경입니다. 네. 그럼 이제 김다경 학생부터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빼놓고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북로의 성경 골든벨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연속으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특별하게 준비한 건 없고 주어진 내용만 잘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 때 너무 긴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잘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행사는 또 겨울 수련일 텐데 겨울 수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 다경님부터. 저는 겨울 수련회에서 둘째 날에 했던 집회가 제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번 수련 특히나 그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워낙 그 좋은 활동들이 많아서 다 모든 순간들 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알겠지만 중3이니까 같은 이제 중3이라서 혹시 우리 그때 둘째 날 기도회 때 들어보니까 중3 친구들이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 해가지고 우리 혹시 다경이도 진로에 대해서 정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부로 진로를 정해야 할 것 같긴 한데 확실한 진로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제 기도하면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가장 진로하니까 생각나는데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까요? 저는 기술 과정이나 체육을 가장 좋아하고 음악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가대 아닌가요? 맞긴 한데 근데 어떻게 음악을 가장 싫어할 수가? 약간 학교에서 하는 음악은 조금 어려워서. 맞아요. 좀 그렇지. 네. 그러면은 또 이 질문이 있는데 다경이한테 장석교회 청년부는 나에게 네모다라고 한다면은 그 네모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네모에 단어를 넣는다면 저는 장석교회 청소년부는 나에게 영양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주 비유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양제, 영혼의 영양제. 혹시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우리 장석교회 청소년부를 소개한다면은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라면 교회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회에 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질문이 없는 거긴 한데 네. 친구들 얘기해서 그러니까 혹시 장수교회 청소년부 선생님에 대해서 한마디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어땠어요? 선생님들 다 잘 챙겨주시고 약간 이렇게 좀 못 어울리는 친구들이 없게 다 너무 다정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김다경 학생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승원 학생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학생은 지금 청소년부 회장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겨울 수련을 은혜 중에 마쳤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주로 제 필요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특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건 선생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승원 학생은 임원단을 이끄는 또 회장인데 혹시 그 회장을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혹시 부담스럽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좀 부담이 있었는데 저 혼자 이끌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임원단 친구들과 함께 세워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아까 했던 같은 질문이긴 한데 우리 승원 학생 고2니까 더 고민, 뭐 진로에 대한 고민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는 물리치료사 돼가지고 운동선수들 재활이나 치료를 해주고 싶어요. 물리치료사. 혹시 물리치료사를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게 된 뭐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좀 운동을 하면서 많이 다쳐봐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혼자서 재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게 또 재밌어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네, 물리치료사 너무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질문인데 장석교회 청소년부는 나에게 네모다라고 한다면은 그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저는 나침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침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방향을 잡았습니까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겠죠. 청소년부는. 네. 자, 혹시 우리 승원 학생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 장석교회 청소년부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승원 학생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장석교회 미래인 우리 승원 학생, 그 다음에 다경 학생 인터뷰를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미래가 밝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장석교회 시청자분들도 우리 장석교회 청소년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또한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